섬유질은요, 소금을 넣으면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금을 넣고 콩을 삶았어요. 그리고 된장을 넣으면 콩 냄새 있죠? 메주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콩을 취사로 삶았는데 전 찜으로 해서 삶는 게, 취사랑 물이 너무 빠져버려서 아까워요. 콩물이 맛있거든요. 옛날에 냄비에 삶을 땐 이걸 다 버렸잖아. 이 아까운 콩물 버렸지. 이 밖에 압력솥에 한 125도에서 끓기 때문에 이 콩껍질이 부드럽게 삶아지거든요. 그래서 콩과 다 같이 갈아도 돼요. 근데 예전에는 냄비에 삶을 땐 이거 다 껍질 벗겨내고 콩물에 씻어내고 이랬는데, 이 콩물을 제가 50도에서 물을 한번 버렸잖아요. 이 찬물을 버려야 돼요. 찬물이 이게 왜 독소가 있기 때문에 떫은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금 좀 넣고 50도 물에 불렸을 때 싹 그 물을 버리고 다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삶으면요 부드러워지거든요. 좀 노랗게 되라 강황도 넣었거든요. 근데 이걸요 다시 냉동실에 넣잖아요. 그래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조금씩 덜어내서 두부하고 섞어서 갈아 먹거든요. 두부, 들깨, 해바라기씨, 우유, 소금, 설탕, 그리고 또 뭐지? 렌틸콩 있으면 렌틸콩 넣어도 되고 병아리콩 넣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냉동실에 들어갔다 오면 이 섬유질이 한 번 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믹서기에 갈아도 딱 갈려서 맛있어. 근데 저는 오늘 이번에는 순두부를 한번 해보려고. 순두부는 하면 더 부드러울 것 같아서 채반에 걸러낼 필요가 없거든요. 믹서기에 딱 냉동시켜 놨다가 하면 국수만 삶아서 찬물에 얼음물에 그래서 국수 삶을 때도 소금을 조금 넣어야 국수가 진짜 맛있게 삶아지거든요. 그렇게 삶아내시면 조금만 찬물에 헹구면 이건 차잖아요. 냉장고에 우유 차죠. 우유 반, 저는 물 반 섞어서 해요. 우유만 하면 또 그렇고, 우유 조금 3분의 1 정도 우유를 넣으면 더 맛있긴 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의 꿀조합, 오이가 들어요. 계란은 안 들어가도 이게 단백질이잖아요.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인 계란이 있으면 합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한데요. 반을 넣으면 되긴 한데, 그것보다 오이가 없으면 진짜 콩국수는 맛이 없어요. 마지막 꿀조합은 오이 채 썰어서 올리는 거. 오이도 왜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것도 50도 물에 소금 조금 넣고 담그면 그 비린내가 수분을 흡수하면 비린내가 없어요. 채소 비린내도 그렇고 생선 비린내 그리고 육류 비린내도 싹 사라져요. 신기한 마법의 50도 물이라니까요. 잘 보세요. 맛있게. 그리고 그렇게 수분을 흡수하면 더 수분이 많은 재료기 식재적이기 때문에 내 체수분을 대사시의 체수분을 덜 뺏기기 때문에 근 감소를 늦추는 방법, 한마디로 저속노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섭취하면 또 영노화 방법도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스테이크를 부드럽게 하려면 숙성시키려면요 물에 소금을 조금 녹였어요. 천일염을.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여기를 끼얹었잖아요. 이 뜨거운 걸 이렇게 하면 이게 잠깐만요. 이 도축시에 수분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리고 육류는 이게 있으면 오메가3가 적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딱 해주면 이게 합이 맞아지는 거예요. 이게 도축할 때 혈액이 빠져나갔으니까 건조한 상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걸 하면 순간적으로 50도가 되면요 이 수분을 흡수해요. 그러면 빠져나간 수분이 보충된다 생각. 그러면 부드럽게 되거든요. 이 혈액이 산소와 만날 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얹어주면 되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뜨거운 물을요 얹어주면 도축시에 빠져나갔던 이 수분, 유분, 염분, 이게 다 다시 흡수되면서 이렇게 부드러워지거든. 금방 이렇게 촉촉해져요. 부들부들해져요. 그리고 오메가3 또 올리브 오일이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맛있게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구워 먹으면 진짜 부드러워지고, 지금 부드러워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고기 재울 때도, 재운다기보다 고기를 바로 꺼내서 절대 바로 굽지 마시고 이렇게 찬기를 없애줘야 돼요. 안과 밖의 온도가 같아지게끔. 그리고 빠져나간 수분을 채워주면요 부드러워지거든요. 부드러워지잖아요. 지방도 부드러워지고, 그러면 이 이것도 지방도 수분이, 이 수분을 흡수하면 이것도 부드러워지거든요. 다 부드러워졌죠, 지금. 이렇게 해서 구우면 나중에 구워서 이제 샐러드랑 먹으면 되겠네요. 겉절이랑 마늘 좀 넣고, 부드러워지면, 진짜 부들부들해졌죠. 봐요. 고기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냄새도 없어지고. 그리고 후라이팬 들러붙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쉽게 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수분이 있기 때문에 잘 됐다. 숙성이 이렇게 되면 부드럽게 된 것 같죠. 잘 됐어요. 숙성 과정에서 우리가 왜 과일 같은 거 넣었잖아요. 그런 거 다, 그게 다 당하고 염하고 수분 같은 거 보충시키면 부드러워 숙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50도 물이 있으면 50도로 하면 금방 흡수가 순간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훨씬 빨리 되고요. 대사 과정에서 수분이 오라니 감소하겠죠. 얘 자체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내체 수분도 덜 뺏긴다라고 생각. 지금 이렇게 넣은 게 반컵 정도를 했는데 지금 다 흡수했잖아요. 예, 물이 거의 흡수가 돼서 이제 거의 없어요. 이렇게 흡수되니까 부들부들한. 우리 몸도 나이 들수록 점점 체수분이 빠져서 근육이 경직돼서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좀 되게 부들부들하죠. 그 삼겹살도 제가 했던 것도 이렇게 지방이 이렇게 넓어지고 그물처럼 넓어지거든요. 이유는 이 수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즙 하는데요. 실제로는 원래는 75%가 수분이 돼야 되는데 빠져나왔기 때문에 75%가 아닌 거예요. 근육의 75%가 수분으로 안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분으로 75%가 되면 이렇게 부드럽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 지금 흡수됐잖아요. 없잖아요. 물이 다 흡수되었어요. 이러면 촉촉하기 때문에 나중에 구울 때도 쉽게 익고요. 그리고 질기지도 않고 촉촉하게 먹을 수 있는. 제가 저번에 토마호크 스테이크도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토마호크도 그렇게 하면 훨씬 냄새 없는 촉촉한 육류를 드실 수 있고요. 이게 건강한 육류, 단백질은 대사 과정에서 수분 요구량이 가장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국으로 이렇게 저는 솔직히 구워 먹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옛날 어르신들 그 소고기 국 드셨듯이 그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염도가 있어야 물이 흡수가 되지. 우리 몸은 맹물은 흡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이렇게 지금 다 흡수됐잖아요. 오, 진짜 한 반컵 정도 물을 제가 넣었는데 여기 반컵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조금 남았네요. 놔뒀다가 흡수되면 나중에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더 흡수하겠죠.
그러면 나중엔 국물을 부어서 잘게 썰어서 오늘 먹으면 될 것 같던데, 전 여기에 대패 삼겹살이랑 같이 곁들여서 고기 조금만 더하면 삼겹살은 얇잖아요. 대패 삼겹살. 그러면 고기를 걔는 얇아서 한 점을 해도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구워 먹을 때는 저는 대패 삼겹살을 추천드리고요. 제가 합이 좋다는 얘기는, 대패 삼겹살은 비빔면이나 볶음면 뭐 이런 볶음밥 같은데 된장찌개, 김치찌개 다 넣어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걔가 활용도가 좋은 거예요. 고기를 조금 섭취하면서 풍미는 풍부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뭐 오징어 떡밥도 되고요. 대패 삼겹살 떡밥 해도 되고 국수 해도 되고. 저는 그걸 어디다 넣냐면 곰탕에도 저는 육류 그 곰탕을 사서요. 국에 저는 대패 삼겹살로 가지고 이렇게 먹거든요. 콩나물하고 이렇게 하면 맛있어요. 아주 가성비 좋은. 이 비닐 장갑을 안 꼈어야 되는데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구나. 그 생각을 못하고 계속 툭툭툭툭 두드려고 있었네. 땀 다 됐습니다. 요걸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해주면 더 촘촘하게 들어가긴 하는데요. 처음보다 훨씬 커졌잖아요. 수분을 흡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분이 증가하면 근육 증가하는 거, 근육 늘어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육이 75%가 수분이기 때문에,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모든 대사가 원활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축을 해버리면 그만큼 빠져나갔기 때문에 육류는 육즙이 있는 게 아니라 건조한 식재료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채소는 제가 또 50도 안 돼도 45도쯤 돼도 채소는 흡수되더라고요. 그 채소 비린내 나는 게 콩나물, 양배추, 뭐 이런 쌈채소를 비린내 쓴맛 강하잖아요. 그것도 50도 물에 살짝 소금 조금 넣었다 빼면요. 조금 넣었다 45도 정도 물에 넣었다 빼면 쓴맛도 수분이 흡수하니까 쓴맛 비린내 같은 게 옅어지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그렇게 드시는 걸로 습관을 들이면 애들이 채소와 멀어지는 경우를 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냥 놔두면 산소하고 접촉되기 때문에 산화가 빨리 돼요. 그래서 비닐이나 랩 같은 걸 공기를 차단시켜서 포장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나물 같은 것도 오래 보관하려면 볶아서 담은 다음에 톡톡 두들겨서 산소를 최대한 공기를 빼낸 다음에 위에를 김장할 때도 우리가 비닐을 딱 덮잖아요. 그 이유거든요. 그렇게 하면 더 산화를 덜 상하는 걸 늦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